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유전자 속에 숨어있는 뭐랄까 침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DNA에서요. 단백질 만드는 부분이 진짜 조금이라는 거 아세요? 한 2%? 네, 그렇죠. 아주 적은 부분만 단백질 암호화에 쓰이죠. 그럼 나머지 98%는 다 뭐냐? 예전에는 이거 그냥 정크 DNA다. 쓸모없다. 막 그랬잖아요. 네,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근데 바로 이 뭐랄까 의미 없어 보이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을 감염시켰던 바이러스. 특히 레트로바이러스요. 아, 레트로바이러스. RNA를 DNA로 바꾸는 애들이죠. 네, 바로 그 흔적이 우리 DNA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ERV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ERV,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요. 외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조상의 생식세포 있잖아요. 정자나 난자. 아, 네네. 생식세포요. 거길 감염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유전 정보, 그 RNA를 역전사 효소라는 걸 써서 DNA로 바꾼 거죠. 말 그대로 거꾸로 복사하는 거예요. RNA 정보를 DNA로요? 신기하네요. 네, 그걸 우리 유전체에 그냥 쓱 끼워 넣은 겁니다. 그게 이제 자손에게 그대로 쭉 유전되면서 우리 DNA의 일부가 된 거죠. 유전적 화석처럼요. 화석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우리 인간 유전체 전체의 약 8% 정도가 이 ERV에서 온 서열이에요. 네, 8%요? 잠깐만요. 아까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가 2%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단백질 코딩 유전자는 1.5%에서 2% 정도인데 ERV는 8%니까 훨씬 많은 거죠. 와, 그럼 우리 유전체 30억 개 염기쌍 중에 계산해보면 2억 개 이상이 바이러스 정보라는 거네요. 네, 2억 4천만 개 이상이죠. 종류도 수백 가지가 넘고 어떤 건 천만 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바이러스 유전자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야, 8%면 거의 10분의 1인데 그럼 이거 그냥 오래된 유전적 쓰레기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뭔가 영향을 주나요? 바로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위험한 침입자의 잔해 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일부 ERV가 우리 인간 생존이랑 진화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이요? 바이러스 흔적이요? 예를 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시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태반 만드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아, 태반 형성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신시틴 만드는 유전자가 원래는 아주 옛날 레토로바이러스가 자기 껍데기 만들던 유전자였어요. 외피 단백질 유전자. 네, 바이러스 껍데기 만든 유전자가 태반을 만든다고요? 네. 우리 몸이 그 침입자의 유전자를 뭐랄까 재활용한 거죠. 포유류 진화의 핵심 기관인 태반을 만드는 데 쓰게 된 거예요. 와, 침입자에서 완전 핵심 협력자로 바뀐 거네요.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적에서 동지가 된 셈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좀 위험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근본은 바이러스잖아요. 물론입니다. 예리한 지적이세요. 대부분 ERV는 오랜 생활 동안 돌연변이가 쌓여서 이제 기능을 못해요. 비활성화된 거죠. 하지만 일부는 아직 활동할 잠재력이 남아있어요. 잠재력이요? 어떤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아주 약해졌을 때, 아니면 특정 암이 생겼을 때, 또 루푸스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상황에서도요. 이럴 때 잠자고 있던 ERV 유전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비정상적인 발현이 병을 일으키거나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돕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병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정말 양면적이네요. 맞습니다.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인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유전자에 들어와서 미래 ERV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일반 세포, 그러니까 체세포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자손에게는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유전이 안 되면 ERV가 될 수 없겠네요. 네, 새로운 ERV가 되려면 반드시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가서 유전 정보를 남겨야만 해요. 그럼 지금 실제로 인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현재로서는요, 새로운 ERV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HIV-K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 수십만 년 전쯤에 들어온 걸로 추정되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군요. 다른 동물에서는 더 최근 사례도 있고요. 네, 맞아요. 코알라 같은 경우엔 비교적 최근에 진행 중인 ERV 삽입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순수하게 나만의 유전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에 우리 몸에 들어왔던 어떤 외부 생명체의 흔적이 유산처럼 남아서 어떨 땐 도움을 주고 어떨 땐 위협이 되면서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전체가 그런 외부 존재를 그냥 맡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유산을 재활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거죠. 유전체의 유연성이랄까요? 맞아요. 바이러스를 꼭 적으로만 볼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진화의 어떤 숨겨진 재료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ERV는 생명체가 외부 도전에 맞서서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저장하고 심지어 자기 걸로 만들어서 활용해온 그런 진화적 창의성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의 거의 10%가 바이러스에서 왔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연결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그들과 공존하며 만들어진 복합체. 네. 그리고 이 흔적들은 그냥 죽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면역, 생식, 질병에 대한 반응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유산인 셈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것들과의 오랜 만남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아, 정말 멋진 요약인데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역사가 담긴 흔적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조차도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사실은 뚜렷하지 않는 어떤 융합체라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계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경계, 문화적인 경계,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들. 이런 경계들은 과연 얼마나 절대적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협력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을지도요.